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박민호 교수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유평으로 문학 박사입니다. 서울대 국문과 교수고 시인이자 소설가,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치 현안이라든가 지금의 질서를 문학적으로 글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예리하게 파고드네요. 제목이 박민호의 난중일기인데요. 바람 헤일이 몰려온다. 헤일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바람의 헤일이 몰려온다. 세찬 바람의 헤일이 우리 앞에 닥쳐오기까지 몇 단계의 과정이 있었다. 먼저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 대통령이 연설한다. 다보스는 스위스의 눈 덮인 산악 휴양지. 매년 1월이면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모인다. 올해도 어김없이 초록색 선글라스를 낀 마크롱 같은 유럽의 멋쟁이들이 모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미국 대통령이 섰다. 사실로 밝혀진 부정선거, 그리고 마두로의 자백. 그는 자국의 레거시 언론들에게 날리면 날마다 헐뜯김을 당하는 사람이다. 이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닮은 매일같이 쪼아먹히는 간을 가진 사내가 그날도 어김없이 일장연설을 했다. 편향된 사명감으로 무장한 이 나라들의 언론들은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할 리가 없다. 체제가 바뀐 뒤 이 나라의 국민은 편향된 소식들만 듣게 됐다. 그러나 귀가 예민한 사람들은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코 시작되어서는 안 될 전쟁이었고 2020년 미국 대선이 조작되지 않았더라면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선거는 조작되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곧 관련자들이 처벌받을 것입니다. 아마 속보일 테지만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선거는 조작되었습니다. 선거 조작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강력한 공정한 선거,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건전한 언론이 필요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전하는 소식이 아마도 긴급 뉴스가 될 것이라 했다. 2020년 미국 대선의 바이든 승리는 조작된 결과에 지나지 않았고 이 조작에 관련된 자들은 모두 처벌받게 될 것이다. 그의 선언은 지금껏 음모론이라 조롱받던 부정선거론이 이제 사실이라는 지위에 올라섰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다시 한번 놀라운 소식을 공표한다. 얼마 전 전격적으로 체포 압송된 마두로, 그의 변호인단으로부터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검은 연결고리를 실토받았다는 것이다. 마두로는 주지하듯이 마약 카르텔 범죄 명목으로 미국으로 이송 구금되었다. 그런데 미국의 감옥에서 마두로는 형량 협상을 통해 자신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조작의 주역의 하나임을 자백한다. 그런데 이 마두로의 자백은 단순히 2020년 대선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었다. 그의 자백은 어떻게 해서 그런 조작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 회사 스마트매틱이 어떻게 한국의 첨단 인터넷 기술에 접목될 수 있었는지, 한국의 어떤 기관과 회사들이 이 부정선거 네트워크에 관여되어 있었는지, 그 모든 전말이 드러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A웹과 미르시스템스의 실체, 마두로의 자백에 메아리가 채 잦아들기도 전에 바람의 헤일 세 번째 단계가 시작된다. 미국의 SNS 계정 중에 The Skip가 있다. 제미나이는 이 계정을 X 등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정보, 안보 관련 이슈 및 선거 무결성 관련 인플루엔서 계정이라고 소개한다. 이 계정에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278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올라온 것이다. 이 가운데 인적인 대목만 추려본다. 이 폭풍의 중심에는 미국 USAID를 통해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이 주도하는 단체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웹, 미르시스템, 스마트매틱,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과 같은 기업들이 있다. A웹의 운영 자금으로 전적으로 한국 선관위가 부담하고 있으며 이 선관위는 다시 USAID를 통해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글로벌 혼란의 중심에 있는 부정기계 미르시스템스는 비교적 신생의 한국 기업이지만 A웹이 전자투표 기술을 도입할 때 핵심 공급업체로 떠올랐다. 미르는 여러 선거 참사의 중심에 있다. A웹은 피지,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콩고, 에콰도르, 루마니아, 도미니카, 키르기스탄, 이라크, 볼리비아, 남아공, 벨라루스 등의 중앙 서버를 설치하고 전자투표기 도입을 중개했다. 거의 모든 사례에서 스캔들이 뒤따랐다. 그러니까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부정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에 한국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는 A웹이라는 국제선거 네트워크 조직이
개입하고 있고, 이를 미루시스템스라는 한국의 한 IT 회사가 기술적 책임을 맡아왔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저런 비누 거품 같은 파도만 치던 이 나라에 드디어 바람의 해일이 밀려오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미국 부정선거 소식이 여러 단계를 거쳐 여기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세계 부정선거 네트워크의 중심축인 한국에서도 응당 부정선거가 치러졌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파도보다 파도를 일으키는 담을 보라. 그래서일까? 그래서일 것이다. 사형 구형이니 쿠팡 사태니 23년형 선고니 하고 부지런히 제 갈 길 가는 것 같던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 살 길을 찾아 헤매는 것 같지 않은가? 어떤 사람은 쿠팡 사태를 해명하고 오해를 푸느라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미국이 그 사실을 어디까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정보라도 얻고 싶었던 게 아닐까? 어떤 분이 병약해진 노구를 이끌고 베트남까지 가셔서 갑자기 별세하시게 된 것도 이 바람의 해일이 목전에 닥친 일과 아예 무관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한국의 변호사들이 그동안 참 사법 정의를 무참히도 짓밟아온 판사님들을 미국의 법무부 등의 마그니츠법에 걸어 신고한 것도 이 바람의 해일에 관계된 것이 아닐까? 좌파 성향의 페이스북 유저들이 미국 대통령을 암살이라도 해야 한다고 그건을 서슴지 않은 것도 그네들이 드디어 바람의 해일의 냄새를 맡았음을 의미한다. 물론 냄새의 진정한 의미까지는 아직도 헤아리지 못한 듯 하지만 지금 나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그러면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는 한 사람의 시적인 표현을 떠올린다. 당장 눈앞의 파도를 보지 말고 파도를 기는 바람을 보라. 실한 한 개체의 사연을 곧바로 공동체 전체의 일로 수직 상승시키는 신비로운 발화행위다. 김지아가 자신을 가리켜 대지의 한의 전달자라 한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함축한다. 어째서 그러한가? 시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세계의 표정을 헤쳐 본질에 직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을 운명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의 말은 시인이 아니어도 시적이다. 운명이란 그 삶의 본질적 향방 외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이 시적인 말을 자신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 한 학원 강사에게 말했다 했을 때 승려도 아닌 그가 어째서 파도, 그 포말, 바다와 바람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자기 운명을 걸고 감옥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그는 바로 그 고독한 결단에 영적인 힘을 기울여 자신 앞에 밀려오는 거대한 바람의 해일을 누구보다도 먼저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나는 부당한 권력에 편승할 생각이 전혀 없다. 지금 나는 오로지 한 특이한 인간의 심리 분석에 비상한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지극한 고초를 겪는 사람에게 동정과 연민을 품게 되는 법이다. 이 말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가는 내가 걸어갈 한 객체적 운명의 진정성 외에는 증명할 길이 없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미국의 수사기관이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를 기습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2020년 대선의 결과를 만든 현장의 하나였다. 이제 이 바람의 해일 앞에 내란 속에서 내란범들이 만든 기괴한 내란죄 판결의 짐을 짊어진 한 판사가 섰다. 그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을까? 이런 글인데요. 아유, 역시 문학 박사, 시인답게 시적인 그 응축된 표현들이 독보적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나중에는 그 집중하는데 이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 안 하고 그 사람의 운명은 자기는 집중해서 본다는 거죠. 윤석열은 시인이 아니어도 시적이다. 시란 그런 것이다. 대지의 한의 전달자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한의 전달자고, 그리고 이 글을 쓴 박민호 교수는 윤석열의 계엄, 그 다음에 트럼프의 부정선거 밝히는 것이 이게 해일을 만들어서 그 해일이 한국을 덮칠 것이다. 이렇게 보내요. 바람의 해일이 몰려온다. 바람은 이미 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지적한 여러 가지 그 해일의 현상, 다보스폼 등 트럼프 측의 그 조지아주 압수수색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또 나온 뉴스가 트럼프가 국가 사기 단속 담당 차관보를 지명했네요. 법무부 차관보를 지명했는데 이건 국가 사기 단속 담당입니다. 국가 사기. 일반 사기는 뭐 돈을 사기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국가 사기는 뭡니까? 표, 부정석. 그래서 연방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이 사람을 이제 임명하면서 연방 프로그램의 투명성이 그냥 부정선거 이제 밝혀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차관보가 콜린 맥도날드라는 사람을 임명했는데, 나는 콜린 맥도날드를 법무부 내 신설 부서인 국가 사기 담당 차관보로 지명하게 되어 기쁘다. 이 부서는 미국 국민으로
국민으로부터 돈을 훔쳐온 사기꾼들을 잡아내고 막기 위해 내가 만든 부서다. 이런 말도 썼습니다. 미국 국민으로부터 돈을 훔쳐온 사기. 트럼프가 계속 얘기한 거죠. USAID 돈을 지원받은 AWEB, 한국의 중앙선관위가 만든 AWEB. 근데 그 뒷자금은 누가 되느냐? USAID가 되는데 USAID는 미국의 세금으로 만든 막대한 자본이에요. 그 지원금이 한국의 AWEB에 들어갔고 그 AWEB이 전 세계 부정선거의 핵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마트매틱과 함께. 그래서 그 사기 잡아내겠다 선언한 겁니다. 짱이야! 트럼프 멋있어! 가자!